안녕하세요. 독서치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지내기 좋은 가을이 아주 그냥 만추예요, 만추. 가을의 한가운데에 와 있어요. 지내기 좋으니까 우리 독서의 계절이죠, 가을은. 그래서 우리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동화에는 어떤 보석이 숨어 있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 한번 책을 소개할게요. 이 동화책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먼저 집안이 화목한 비결이라는 동화 한 편하고요. 짧아진 바지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두 편의 동화가 있는데 두 편의 동화가 모두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예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또 같은 내용이 있으면 이 책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 두 중에서 오늘은 이걸 먼저 소개할게요. 짧아진 바지예요. 자, 입체조를 한번 크게 해볼까요? 짧아진 바지. 짧아진 바지라고 읽지 않고요. 이 비읍이 이응 자리로 올라가서 짧아진 바지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의 남자가 있지요. 어른이에요, 어른. 예, 결혼을 하신 어른. 자, 이 두 남자 어르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아요. 또 이 사람은 얼굴 표정이 약간 찌그러졌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집은 무슨 집이라고 해요? 초가집. 옛날에는 이렇게 지프로 만든 집이 많았어요. 물론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기와집에서 살기도 했지만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하고 좀 다르지요? 친구들은 어디서 살아요? 아파트? 단독주택? 네. 자, 요즘에도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다지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집이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기도 하고 아주 시골에, 그렇지만 또 그런 집은 보기가 좀 드물어요. 자, 이게 옛날 우리 주택이었는데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집도 옛날 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요건 그럼 뭘까요? 요거는 이 마루에 올라가기가 좀 높으니까 여기다가 한 계단 역할을 하는 돛돌이라는 것을 놓아서 여기 방에 들고 날기가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야기가 짜자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해요. 짠! 이 팔짱을 꼈지요? 네, 이렇게 팔짱을 끼면 좀 예의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어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 사람이 어른 앞에서 이렇게 팔짱을 낀다 그래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예의 바른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삼가해야 될 행동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짜자잔. 옛날. 자,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이웃에 살았어요. 그럼 이서방, 김서방, 이게 서방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아저씨 같은 그런 뜻이에요.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이웃에 살았어요. 이렇게 호칭을 붙일 때는 성씨를 앞에 붙여요. 선생님은 그러면 여자니까 내가 남자라면 한서방,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박서방, 또 이렇게 부르지요. 자, 두 집은 식구수가 어슷어슷, 가진 것도 어슷어슷했어요. 이 어슷이라는 말 뜻은 비슷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지는 않고 그냥 비슷비슷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두 집은 식구수도 어슷어슷, 가진 것도 어슷어슷, 비슷비슷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었어요. 딱 하나 다른 게 뭘까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김서방네는 날마다 우당탕 탕탕 싸우며 살았고요. 이서방네는 날마다 하하호호 웃으며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김서방네는 싸워. 그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누구일 것 같아요? 김서방. 또 웃고 사는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이서방이에요. 김씨, 이씨. 네. 마을 사람들도 두 집의 차이를 훤히 알았어요. 툭탁툭탁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유 김서방네는 또 싸우는군. 하하하호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했어요. 이 서방네는 또 재미난 일이 생겼군. 끄덕끄덕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맞아 예, 긍정을 하는 표현이에요. 하루는 김서방네 소가 달아났어요. 옛날에는 농기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가 사람이 할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고삐를 끊고 달아나 버렸어요. 고삐는 소가 말을 잘 듣게 이렇게 조정하기 좋게 코를 뚫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소는 마을의 밭이란 밭은 모두 짓밟고 다녔어요. 그럼 농사 짓는 거를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안 되겠죠. 네, 식물이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밭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고, 소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김서방네 식구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를 겨우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외양간에 넣었지요. 자, 외양간은 소가 머무는 곳, 소가 잠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겨우 붙잡아서 외양간에 넣었어요. 네, 외양간이 뭐라고요? 소가 잠자는 곳이에요. 그러고는 한바탕 싸움을 벌였지요. 자, 이거 보세요. 예, 얼굴이 어때요? 아이고, 정말 예쁘지 않지요? 엄청 화가 났어요. 도대체 여물을 얼마나 대충 졌기에 소가 배고파 날뛰게 만든 거야? 김서방이 아내에게 울끈불끈 화를 냈어요. 넌 눈도 없니? 코앞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소가 고삐 끊는 것도 못 보게! 아내는 며느리에게 씩씩대며 화를 냈어요. 소가 밭을 다 망치도록 그냥 두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불그락부르락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투덜 화를 냈어요. 고삐를 단단히 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모두 다 식구들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식구들이 모두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옥신각신 실쭉셀쭉 김서방네는 하루도 싸움을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아이고 지겨워. 이제 좀 그만 싸울 수 없나? 가만. 이서방네는 어떻게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나지? 김서방은 이서방을 찾아가 소 때문에 싸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집이라면 어떻겠나? 우리처럼 다투었을까? 그러자 이서방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어찌 됐는지 한번 잘 보게나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가족들이 하는지 한번 보려고 소를 슬며시 고삐를 풀어주고는 소 엉덩이를 찰싹 때려줬어요. 네. 소는 밖으로 뛰쳐나가 논밭을 마구 돌아다녔어요. 깜짝 놀란 이서방네 식구들이 달려나와 소를 겨우 붙잡아서 외양간에 도로 넣었어요. 김서방이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어요. 김서방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서방네는 막 너 왜 그렇게 했어? 고삐를 왜 풀었어? 저 야단했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김서방이 혼자 중얼중얼 이서방네도 틀림없이 싸움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잘못이요. 고삐를 단단히 맸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서방이 먼저 자기 탓을 했어요. 어머, 이서방 참 착하죠? 아니에요. 제가 여물을 든든히 먹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잘못이라며 나섰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 얼른 붙들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제가 잘 살폈어야 하는데 그만 깜빡 잊었어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모두들 아들도 며느리도 부인도 이서방도 모두 다 자기 탓이라고 한 거예요. 내 탓이요? 아니 제 잘못이에요. 이서방네 식구들은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싸움이 날 리가 없지요. 어느새 모두 하하호호 웃고 있었어요. 허허, 사이 좋은 비결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김서방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고는 크게 밝아진 얼굴로 돌아갔답니다. 자, 이렇게 한 편의 동화가 끝났는데, 자, 이 동화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자, 두 가지. 한 집은 남의 탓을 했어요. 네 탓이야. 또 한 집에서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한 집에서는 싸움이 나고 한 집에서는 싸움이 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여럿이 함께 살면서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은 같은 주제예요. 자, 짧아진 바지라는 동화인데 이거는 약간 좀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친구들이 잘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짧아진 바지. 짧은 것의 반대는 뭘까요? 긴 거예요. 친구들 바지 어때요? 짧아요, 길어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긴 거는 이렇게 큰 걸 말해요. 긴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옛날로 시작해요. 친구들도 옛날 이야기 들려줄 때 옛날에 이렇게 동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옛날 어느 부자에게 딸이 셋이 있었어요. 자, 세 명이 있었대요. 세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려고 자기가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다고 우겼어요. 난 날마다 아버지께 쌀밥과 고기 반찬과 비단옷을 해드릴 거야. 게다가 난 맏딸이잖아. 맏딸은 첫째 딸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태어난 딸.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맏딸이 우쭐대며 말했어요. 자기가 맏딸이라 아버지 쌀밥과 고기 반찬 많이 비단옷 해주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된대요. 자, 나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둘째 딸도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막내 딸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들은 시집 갈 거지? 난 아버지랑 살 거야.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부자는 세 딸 모두가 효녀라는 게 무척 기쁘고 흐뭇했어요. 흐뭇한 거는 기분이 좋은 거를 말해요. 딸들이 다 아버지한테 잘해주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그래, 역시 내 딸이 최고구나. 이렇게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웃에 사는 선비의 딸들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선비의 딸들보다 더한 효녀는 없을 거예요. 선비는 뭐냐 하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선비의 딸들보다 더한 효녀는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자, 보세요. 부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부자는 선비의 집을 찾아갔어요. 선비는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오호, 이 짧은 바지 보이지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살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선비는 이렇게 바지를 짧은 걸 입고 나오니까 친구가 허허, 점잖은 선비께서 짧은 바지를 입다니요. 부자는 선비를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혀를 끌끌 차는 거는 안 됐다는 뜻의 표현이에요. 허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선비는 바지가 짧아진 까닭을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 선비는 여름옷을 한 벌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긴 거예요. 이렇게 길으니 걸음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긴 거예요. 여기 나온 거는 짧은 거. 여기 이렇게 이거는 짧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길고 이거는 짧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지가 길면 어떻게 해요? 수선을 해서 입어야겠지요? 자,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자, 한 뼘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쫙 넓게 피면 이게 한 뼘이라 그래요. 한 뼘. 손을 길게 펴서 벌릴 수 있는 그것을 뼘이라고 해요. 자,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셋 딸 모두 공손히 대답했어요. 다음날 선비는 밖에 나갈 일이 생겨 선물로 받은 바지를 입었어요. 아이고, 이런 바지가 껑충하게 짧아졌네. 무릎이 훤히 보일 만큼 말이지요. 내가 분명히 한 뼘만 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선비가 세 딸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세 딸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했어요. 갸우뚱은 이상하다, 약간 정확하지 않을 때 왜 그러지 하고 이럴 때 이런 갸우뚱 갸우뚱 이런 표정을 지어요. 몸짓을 하지요. 자, 세 딸이 모두 갸우뚱 갸우뚱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정확히 한 뼘을 줄였는데요. 맏딸이 눈을 깜빡깜빡 했어요. 어젯밤에요? 이고,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한 뼘을 줄였어요. 자, 밤에 줄였고 얘는 새벽에 줄였대요. 줄인 거는 뭐예요? 자른 거예요. 둘째 딸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지요. 어머, 어떡해. 전 언니들이 줄인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였어요. 얘는 막둥이는 막내딸은 아침에 줄였대요. 밤에 줄이고 새벽에 줄이고 아침에 줄이고 다들 그랬네. 막내딸도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한테는 가장 잘 맞는 바지로구나. 허허. 선비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옳거니.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는 무릎을 탁 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세 딸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구나. 누가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세 딸 모두 공손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 바지가 조금도 안 줄었어요. 바지가 어째서 그대로인 게냐? 부자는 몹시 화가 나서 호통을 쳤어요. 해달라고 그랬는데 대답만 하고 안 한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예, 넌 도대체 뭐랬니? 맏딸이 둘째 딸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런 일은 막내인 네가 했어야지. 둘째 딸은 막내에게 눈을 흘겼어요. 그러자 막내딸도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언니들도 바느질도 서투른 내가 줄여야겠어요? 난 바느질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부자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 여기 바지를 줄이라고 그랬는데 선비네 식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한다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또 다른 집, 여기 있는 부자네 집은 딸들이 셋이 똑같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두 가지 동화, 집안이 화목한 비결과 짧아진 바지의 동화에서 우리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요?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자, 어떤 때는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화난다고 다 말하면 또 안 되겠지요? 자,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좀 힘들을까봐 서로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면 이렇게 웃을 일이 많겠지요. 우리 친구들도 복지관에서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 즐거운 복지관 생활이 안 되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 이렇게 표정을 봤을 때 친구 표정이 어둡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기분도 좀 살펴줄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동화를 살펴봤는데 그리고 여기 바지를 한번 오늘은 동화를 읽고 나서 바지를 한번 막 꾸며볼 거예요. 자, 여기 종이를 한번 펴보세요. 종이. 예, 하얀 종이. 자, 이걸로 바지를 접을게요. 만들어 볼게요. 자,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힌 부분이 위로 가게 위에요. 여기가 이제 허리가 될 거예요. 여기 밑에 열리는 데가 바지예요. 아래 발 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지를 그려볼 거예요. 자, 어떻게 바지를 그릴까? 자,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좀 짧긴 하네요. 자, 이렇게요. 좀 큰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하세요. 짠. 바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는 뭐냐 하면 바지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꾸밀 거예요. 이 바지에 우리 무늬를 그려 넣을 거예요. 무늬 멋있게 그려보세요. 자, 줄무늬를 해도 되고 색을 칠해도 되고 네, 멋있는 무늬를 넣어보세요. 저는 줄무늬를 할게요. 친구들은 어떤 무늬를 하실 건지 한번 꾸며보세요. 바지. 네, 바지. 여기다가 다른 색을 해도 돼요. 자, 색을 칠해도 괜찮겠어요? 네, 색을 칠해서. 자, 예쁜 바지를 만들어 보세요. 멋있는 바지. 자, 바지예요. 뭐 바지 모양도 이렇게 한복처럼 통바지가 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폭 좁은 바지도 있겠지요. 또 찢어진 바지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색을 칠해서 여기가 허리가 돼요. 허리. 자, 허리는 다른 색깔로 조금 더 무늬를 내보겠습니다. 고무줄이나 아니면 허리띠를 하지요. 네. 자, 한번 칠한 것 좀 보여줘 보세요.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가랭이에요. 여기. 자, 그럼 가위를 자를게요. 가위. 이렇게 오른쪽 자르고, 이렇게 할게요. 왼쪽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가랭이를 잘라주세요. 그쵸? 자, 그럼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뒷면은 좀 다른 무늬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걸로 잘라서 붙여볼게요. 친구들은 색연필로 그려보세요. 자, 선생님 멋진 바도판 무늬를 잘라서 스티커기 때문에
자, 붙여볼게요. 자, 붙여서. 그러면 앞과 뒤가 바른바지가 되겠지요. 자, 친구 헝겊으로 바지를, 옷을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바느질 하면 집중력도 생기고 또 손을 눌리기 때문에 뇌에도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번 바느질을 해서 갖고 싶은 거 아니면 목도리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짠. 바지가 통이 뚱뚱한 사람이 맞을 수 있게 선생님은 이렇게 크게 됐네요. 아이고. 자,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들어보세요. 앞면, 뒷면. 자, 어때요? 바지 같은가요? 예, 허리를 한번, 허리 끈을, 허리 고무줄 넣겠습니다. 이리리리 박아요. 고무줄 넣고. 그러면 흘러내리지 않겠지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목소리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비의 목소리. 얘들아, 선비는 나이가 많은 중년이에요. 좀 아저씨.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자, 우리 목소리 크게. 얘들아, 입체조 크게 하면서 하세요.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한 뼘은 이만큼이라 그랬어요. 자, 손이 큰 사람은 더 많이, 더 길겠지요. 넓겠지요. 손이 작은 사람은 좀 뼘도 작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자, 맏딸은 제가 어젯밤에 정확히 한 뼘을 줄였어요. 자, 둘째 딸은 에이구,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한 뼘을 줄였어요. 자, 막내딸은 전 언니들이 줄인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였어요. 자, 이렇게 기운 없고 풀 죽은 소리. 왜냐, 의기소침. 줄인 거 모르고 또 줄였어요.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지가 너무 짧아지니까 얘는 좀 의기소침했어요. 자, 그럼 막내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볼게요. 전 언니들이 줄인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였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아니다.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너한테는 가장 잘 맞는 바지로구나.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딸들이 자르는 흉내를 한번 내볼 거예요. 자,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첫째, 제가 어젯밤에 줄였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잘라요. 여기까지 잘라보면 안 되고요. 조금만 자르세요. 이만큼. 한 뼘. 진짜 한 뼘은 아니지만 이 정도 잘라버리세요. 자, 이게 첫째 딸이 맏딸이 자르는 거예요. 첫째는 맏딸이에요. 자, 맏딸이 이만큼을 잘랐어요. 둘째 딸은 새벽에 내가 이쁘게 잘라드려야지 하고 또 자르는 거예요. 자, 딸 목소리. 내가 예쁘게 잘라드려야지 하고 또 잘라요. 자르세요. 자, 둘째 딸 목소리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쁘게 잘라드려야지. 자, 이제 또 잘라줬어요. 이번엔 막내야. 내가 아버지 바지를 더 예쁘게 잘라드려야지. 또 잘라요. 짠. 이짜. 그래서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지? 하고 싹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완전히 팬티같이 짧아졌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입은 아버지는 아주 기분이 흐뭇했어요. 자,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줄였답니다. 우리 색연필 하나를 꺼내보세요.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뒤집으면 하얀 종이가 나오지요. 여기 우리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짧아진 바지. 자, 써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짧아진 무슨 바지일까? 사랑의 바지 어때요? 짧아진 바지. 싫다고도 안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저렇게 잘랐어요. 참 착하지요. 마음이 예뻐요. 그죠? 짧아진 바지. 자, 잘했어요. 자,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제목. 반대편에는 우리가 이 바지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사랑의 바지. 짠! 됐어요. 하트 하나 그려줄게요. 사랑의 바지. 됐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붙인 바지의 이름이에요. 잘 팔리겠죠? 자, 이제 그러면 썼으면 우리 옆면으로 다시 와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바지가 있으면 핸드폰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머니 하나 만들어 볼까요? 주머니를 2개 만들겠습니다. 두 개. 주머니 2개. 잘했어요. 주머니. 핸드폰 넣고. 네, 잘했어요. 주머니. 잘했습니다. 사랑의 바지 완성.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또 볼게요. 우리 여기 앞에 아까 무슨 동물이 나왔었죠? 네. 이게 무슨 동물이 나왔어요? 소. 또 소는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면 다리 4개인 동물은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도 있고 땅에 걸어다니는 동물들은 다 호랑이도 4개죠? 그러면 곰은 몇 개일까요? 4개. 맞아요. 곰도 다리 4개, 소도 다리 4개. 네, 그쵸? 그러면 우리 날아다니는 새들은 다리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그죠? 2개. 소는 4개, 돼지도 4개, 곰도 4개, 새는 2개. 자, 4개를 한번 펴볼까요? 4개, 2개. 자, 다시 한번 4개, 2개. 합하면 몇 개가 돼요? 6개. 정말 6개인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개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음료를 한번 넣어서 손놀이를 해봐요. 곰다리 4개, 새다리 2개, 새다리 2개, 곰다리 4개, 곰다리 4개, 새다리 2개. 합하면 몇 개 됐다고요? 6개. 자, 6개는 손가락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합하면 6개. 합하면 6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손가락을 보이면서 덧셈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입체조 크게 준비. 곰다리 4개, 새다리 2개, 새다리 2개, 곰다리 4개, 곰다리 4개, 새다리 2개, 합하면 6개.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금 남자 선비가 나왔어요. 선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딸들이 나왔고, 엄마는 안 나왔지요? 그죠? 목소리. 하지만 우리 5가지 목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해요. 자, 아까 여기 선비는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제가 어젯밤에 정확히 한 뼘을 줄였는데요. 이렇게 여자 목소리랑 남자 목소리랑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먹으신 할아버지랑 할머니 목소리, 엄마 목소리 이렇게 한번 5가지를 내볼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애기 이렇게 내볼게요. 자, 책상 2번, 손뼉 2번.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보자. 얘들아,
공부 잘하고 있니? 자,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 그러면 동화에 이렇게 목소리 표현을 잘하면 동화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보자. 얘들아, 열심히 공부 잘하니? 참 잘했어요. 이번에 할머니예요. 할머니 목소리를 내보자. 아이고 힘들어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목소리 낼까? 아니다. 젊은 형아, 오빠. 형아 목소리를 내보자. 자, 형아는 씩씩하지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자, 참 잘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딸 목소리를 내볼 거예요. 언니 목소리를 내보자. 난 언니들이 줄인 줄 알았어요. 참 잘했어요. 이번에 애기예요. 애기 목소리를 내보자. 엄마 업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5가지 목소리를 한번 내봤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목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해요. 한 번만. 책상 2번, 손뼉 2번.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보자. 호호, 공부하기 힘들어요. 참 잘했어요. 이번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를 내보자. 아이고 밥맛이 없어요. 참 잘했어요. 형아 목소리를 내보자.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참 잘했어요. 언니 목소리를 내보자. 제 바지가 너무 짧게 줄였나봐요. 참 잘했어요. 아기 목소리를 내보자. 업어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참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집안이 화목한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짧아진 바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먼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동화. 그러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내가 있는 여러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사랑받고 사랑하는 기분 좋은 장소에서 기분 좋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동화를 통해서 친구들도 오늘 하루 옆 사람 또 내가 행복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내도록 해요. 네.